안녕하세요. 네, 27년도 뭐 보이시는 것처럼 선생님들 임용고시 준비하는 거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설명회 이제 가정 파트 들으시기 전에 교육학종 내용을 듣고 오셨는지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수업의 흐름이라든가 뭐 시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하는 뭐 답안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 사항은 아마 교육학에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는 이제 저희 쪽하고 이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최근 출제 경향하고 그다음에 학원의 커리큘럼하고 전반적인 1년 정도의 학습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1차 시험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에 대한 내용은 크게 들어가 있지 않은 점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뭐 시험의 방식이나 일정 궁금하시면 꼭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희 들어가 있는 기출 경향은 가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가이드를 참고를 하셔도 괜찮고, 보통은 저희 이제, 전공 이론들 하게 되면은, 여기선 전체적인 경향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영역별로 경향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긴 하니까,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때 또 다시 보셔도 괜찮으세요? 이게 저희가 이제 시험이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네, 지금 이 설명회를 다시 공부하시는 분도 들으실 수도 있고 아예 처음이신 분도 있긴 한데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정을 잘 모르시니까 요게 이 20년도 선발 시험에 저희 전공이 조금 다른 해보다 좀 많이 크게 차이가 네, 지금 선생님들 올해 시험 보신 분들 힘드셨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 게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기초 경향을 보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의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인데 여기서는 기존의 경향하고 많이 벗어난 형태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가 조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좀 특이한 해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과 교육론은 교육학, 교과 교육론 파트하고 교육과정으로 이제 보통은 구성이 되고 저희가 80점 만점에서 한 20여 점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 처음 들으면 몇 문항 나와요? 이렇게 물으시긴 하는데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저희가 보통 4점짜리 서술형을 기본으로 하니까 한 20점 정도라고 하면 단순하게 하시면 그냥 4로 나누시면 돼요. 5개에서 6개, 많으면 한 7개 정도 문항이 나오게 되고 그 문항이 다 서술형은 아니고 뭐 기입형도 섞여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입형 서술형 이렇게 한번 드리긴 했는데 지금 뭐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어요. 이게 뭐 요 표에 있는 기출 반영하고 이제 새로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가 오래 많이 쌓여 있었고 선생님들 교육과정 평가원 가면은 기출 문제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쌓여 있었고 사실은 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출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전공 영역에서 이미 중요한 파트들이에요. 그래서 뭐 내용이 좀 바뀐다거나 뭐 아주 유사하거나 하면서 기출 문제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좀 많이 반영돼서 나오는 해는 조금 시험 보시는 분들이 좀 체감상 쉬웠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에서 볼 수 없었던 영역이 나오면 좀 어려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교과 교육론, 교과 교육론은 뭐 수업 모형이라든가 평가를 하는 파트죠. 그래서 뭐 평가 쪽의 서술형이나 토의 학습의 원탁 토의나 교육과정 모형 중에 브라운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닌데 그 영역 안에서 충분히 해당 파트를 공부를 하면 답을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왔던 부분들이 성취 기준 이런 거 보면서 평가 요소를 찾는다거나 이제 디자인 싱킹 모형은 그 전에 이제 메이커 중심 모형이 나올 때 그 하위와 연관이 되긴 하는데 이것도 나오고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은 사실은 여기 교육과정에 보시면 융합 수업이 있거든요. 요거랑 연계되는 모형이 나왔고, 오랜만에 설계 모형 중에 어셔 모형이 이제 나왔던 해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 제가 좀 특이하고, 그래서 이번 26년 선발 문제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했던 게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뭐야 기출은 하나 없고 다 새로운 영역이네 라고 하면 이 개정이니까 22년도 거의 이제 연말에 개정 내용이 나왔고 23, 24, 뭐 이제 올해 25 이런 식으로 3년 정도 출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교육과정 문제는 일단은 적게 나오면 2점, 한 문항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오면 4점 정도에서 두 문항 정도가 나오는 게 다른 전공들하고 뭐 모든 저희 그 가정교과도 보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게 교육과정 문제는 많이 나와야 두 문제 정도겠구나, 뭐 4점 정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적이었는데 이 개정이 나오면서 초반에는 그렇게 나오다가 뭐 보시는 것처럼 성취기준 해설, 뭐 이제 내용적으로 생활문화의 특징,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요라고 하는 파트가 그 저희가 강론에 있거든요. 그 개요 파트에서 2개, 강론 내용 체계, 교수학습에 이제 유의사항에 있던 융합수업, 그리고 이 개정인데 1호 교육과정에 있던 핵심 개념의 의미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뭐, 네. 엄청 나왔죠. 예, 엄청 나왔습니다. 엄청 나온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를 할 경우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법률과 이제 그 공문서가 나오면 답지가 다른 게 없어요. 법률에 법률 조항 나오면 걔가 답지가 되지 뭐 법에 뭐 그 조항에 다른 그 버전이 없잖아요. 그다음 똑같이 이제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공서가 없습니다. 공문서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답지가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뒤에 이제 가족 파트에 보겠지만 엘켄트의 자기중심성은 뭐 자기중심적 자아중심성, 뭐 자아중심적 사고 이렇게 약간 여유가 있거든요. 답지의 범위가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법률이나 공문서로 나오게 될 때는 답에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네, 외우신 분들만 이제 가능하겠죠. 그런 문제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로서는 이게 추세가 되지 않도록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뭐 불만이라든가 네.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모든 전공하고 저희 전공의 그 기출 그동안의 트렌드나 경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했던 해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뭐 판단이 되신다면 교육과정 문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외울 수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의 그런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교육과정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하고 식 영역은 한 15점 내외,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보시면은 파트는 기출 관련한 것도 나오고 새롭게 출제된 것도 있고요. 식도 이제 일부만 기출이 나와서 식하고 파트가 대표적으로 학습량이 많은 분야거든요. 여기는 뭐 화학도 하시고 뭐 생물 같은 것도 좀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영역이었는데 기출 쪽이 좀 많이 나오면 좀 쉬워지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공에 대한 그 공부량이 좀 많이 있으셔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파트에서는 뭐 내일광성에서 이제 예전에 그 그래프가 나왔던 거 비슷한 지문이 있었고 재사용 재활용은 그 전에도 한번 리사이클 하면서 나왔던 부분을 이제 그 부분에서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의영역 보시면은 특이했던 부분 중이 여기 대마나 콩섬유, 그 다음에 디지털 여권이나 뭐 착취 공장, 요거는 이제 딱 친환경과 관련된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나왔죠. 콩서묘나 대마서묘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었는데 디지털 여건은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맞추긴 힘드세요. 이 전공을 하신 분들이 아니면. 그 다음에 플레어 스커트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오랜만에 만들기가 나오긴 했는데, 만들기를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관련된 바느질이나 순서나 섬유회나 그 마름질의 특성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실제 이제 그 스커트나 이런 부분이 아닌 소품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좀 의복 구성이라든가 제작을 조금 해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푸실 수 있었고, 아예 손을 아예 만들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던, 약간 이게 경험의 차이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식파트는 뒤에 이제 그 학습 영역들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위산이 최근에 한번 단백질 소화가 나왔는데 그때 가스린이 한번 더 출제가 됐고, 보시면은 매운맛 성분 같은 경우도 기입으로 나오긴 했는데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그것까지 외우셨어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복굴절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지의 산화에 관련된 물질들은 조금 어려우시죠. 예. 요거는 조리 원리 책에 많지가 않고 식품 화학까지 조금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식파트는 이제 원래 알던 거에 좀 더 심화 버전의 전공까지 가야 하는,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학습량이 꽤 많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 쪽에서 배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많이 들여서 이제 전공 공부를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량은 워낙 많이들 외우셨던 거고, 이제 식이요법 중에 오랜만에 식도염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식도염이 식이요법만 나와주면 좋긴 한데 관련된 조금 더 이제 보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어려울 수밖에 해요. 네, 그래서 반반 정도가 맞으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 가족 소비 영역으로 보게 되면, 주는 주거급여나 주택연금 해서 간단한 기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주파트가 워낙에 실내 환경이라든가 주거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주거 사회학 쪽으로 좀 많이 나왔던 해가 돼서요. 보시게 되면 전세 임대주택이라든가 장수명 이제 액티브 기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약간 친환경적인 부분의 주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셨던 게 프라이버시가 나오면서 과밀이나 프라이버시를 해결하는 걸로 건축학적인 면에서 천장의 종류가 나와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주거에 들어가신 선생님들이 다 전공이 달라요. 건축 계열 하시는 선생님이 들어가시기도 하고 한옥을 하시거나 지금처럼 사회학을 하신 분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가정교사가 할 수 있는 범위도 좀 넓어지긴 합니다. 근데 네, 천장의 종류는 좀 어려우셨죠. 네, 그런 게 있긴 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문제들은 매해마다 한 번씩 이제 특정 전공의 심화 과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는 맞추시면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주거급여나 주택연금을 안 틀리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거 틀리고 천장 맞춰봐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가족은 보시면 한 절반 되는 것 같죠. 그래서 기출도 좀 있고 새로 나온 것도 있고, 기출은 엘켄트 예전에 있던 문제 한번 다시 나오고 동조성도 나오고, 가족의 상담감 치료에서는 사티어가 한번 더 다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거는 그 영아기 언어 특징과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특징이 나오고요. 사티어 나오면서 사티어 처음 나왔을 때 그 가족 조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또 그 키로 이제 가족 규칙을 하나 더 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는 이게 소비가 올해는 재무 쪽이 안 나왔어요. 보통 재무나 금융 쪽이 최근에 많이 나오다가 지금 이제 자본관리 쪽에서 가정생산 접근법이라고 그래서 선생님들 저게 뭐예요? 라고 하시긴 했는데 사실은 그냥 자원관리에 이제 투입 요인들을 쓰는 거였기 때문에 답은 자체는 어렵진 않았어요. 질문이 어려워서 오히려 질문을 파악하는 게 어려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 쪽에서 하는 완전경제에서 시장의 유형, 그것도 생각보다 큰 배점으로 4점이 나왔고, 어려우셨던 게 기출의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원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세부 조항이 나와서 조항을 좀 맞추시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법률은 있었는데 그 법률에 더 하위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쪽에서 법률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들이 제일 많이 이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법률들도 이제 나중에는 한 번씩 더, 모든 조항을 한 번씩 다 봐야 하는 그런 좀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보의 비규속성은 꼭 이 답지를 쓰진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정보 공개를 잘 안 하는 그 이유 쪽으로 답을 쓰시기엔 적합한 키가 있어서 이렇게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출을 많이 안 냈어요. 기출을 많이 안 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영역이 나왔는데, 새로운 영역이 조금 쉬운 형태로 서술을 하는 거면 좋은데, 많이 어렵게, 더 많이 깊게 알아야만 쓸 수 있는 내용들도 들어가서, 뭐 요거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전공서를 좀 많이 보는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에 편향적으로 되어 있던 출제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문서를 외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던 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번 해는 조금 커리큘럼이 작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좀 일정 계획을 잘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올해는 직강으로 있는 게 집중과정이 다시 돌아옵니다. 저희가 집중과정이 기출구조화를 하는 그 6월에 기출구조화를 하는 해가 있고, 이제 이론 집중화 과정을 하는 해가 있는데, 이제 26년도, 27년 선발 때는 저희가 이제 이론 집중 과정으로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출구조화 과정은 이제 25년도에 녹화를 한 거를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6월에 개설되나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데, 만약에 기출구조화 쪽을 좀 보고 싶다, 나 문제화를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실 때에는 언제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론을 한번 정리하고 나서 기출문제를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기출구조화는 언제든 하게 되면 타이밍상은 앞에 기본 이론들을 다 하시고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집중과정이 저희 앞에 보는 이렇게 5달 동안의 이론을 압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론 과정 원래 수업 시간보다는 한 달 안에 끝내기 힘들고, 나중에 날짜를 보시면 5월 한 중순부터 6월까지 한 달 반 정도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시간을 빼야 해서, 원래는 1, 2월에 한 과목씩 하게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영역이 큰 의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의하고 이제 소비하고 가족이 3과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일, 금요일, 이론 과정 수요일, 금요일 날 보통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방학 때만 선생님들 이제 1, 2월에 방학이 있으신, 그쵸, 학교도 방학이고, 뭐, 각각의 교사이신 분도 방학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때 한 과목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실 수 있긴 하지만, 이론을 조금 빨리 정리하실 때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각 달별로 하나씩 시경영, 교육론, 뭐 주영역. 그래서 주영역이 이제 조금 빨리 끝나기 때문에 5월 중순부터 집중과정, 이론을 한 달 반 정도에 확 정리하는 그런 패키지로 이렇게 그 커리큘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6월, 빠르면 한 5월 중순까지 이론을 정리하고, 집중과정으로 한번 이론을 다시 재정리해 주셔도 괜찮고, 나는 7, 8월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들어가는데, 문제풀이 과정보다는 조금 더 일찍 연습 문제를 해보고 싶다. 그럼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게 이제 기출구조화 과정이거든요. 요거를 또 미리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7, 8월 2달 동안 요 영역별로 있던 이론을 이제 문제화해서 하는 문제풀이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 달 거의 한 첫 주 정도 되겠죠. 저희가 한 셋째 주 정도의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해서 2번의 모의고사가 있고, 9월 달 한 달 동안 하는 모의고사는 이렇게 이제 2달에 걸쳐서 영역별로 했던 것을 이번에는 영역을 합치는데 한 번에 그 전체 영역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갈팡질팡 하세요. 이거를 매 주마다 한 영역, 식파트만 쭉 공부를 해서 식파트를 봤던 건데, 식일부, 뭐 여기저기 일부를 가져다 해서 한꺼번에 문제 드리면은 잘 적응을 못 하세요. 우왕좌왕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요 영역별 문제풀이에 있던 각각의 영역을 이제 이렇게 횡적으로 3등분을 해서 뭐 식의 영양 파트, 의의 무슨 파트 이런 식으로 횡으로 잘라서 누적을 해서 보는 누적형 모의고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영역 실전형 모의고사는 교육학까지 포함해서 1교시, 2교시, 3교시로 진행이 되는 진짜 이제 시험 대비형 그런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1차 시험 보시고 2차 특강 금방 해요. 2차 특강은 이제 처음 2차를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2차는 실제 이 수업을 해보신 경험이 제일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학원에서 수업을 해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차 경험이 미리 있으시거나 아니면 많이 하시는 경우 강사나 이제 그 기간제 경험이 있으시면은 2차 준비는 많이 수월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뭐 4학년이시거나 뭐 공부만 계속 하시고 뭐 이런 기간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2차 특강이 한 번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특징들을 한번 보면 선생님들이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하는지는 선생님들의 준비도에 따라서 달라요. 나는 이제 뭐 사대든지 비사대든지 어쨌든 교직 이수를 하긴 했는데 임용고시가 처음이야. 예. 그러면은 저희가 4년 동안 이수하신 문제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건 아니, 물론 그 범위가 그 범위이긴 한데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범위를 조금 좁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공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리고 저희는 암기해서 써야 되니까 이런 구조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 전공 이론 과정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달별로 한 벌로 있잖아요. 근데 그럼 1월 달에 했던 거는 당연히 6월쯤 되면 까먹잖아요. 그래서 강의는 이제 1월부터 해서 이렇게 과목별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선생님들은 1월 달에 드는 거는 2월, 뭐 3월, 4월 이런 체계적으로 다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 복습이 강의를 다시 듣는 걸지, 뭐 집중 이론화 과정에서 한번 듣는 건지, 뭐 기출구조화를 통해서 할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시고, 한 번 정도 이제 전체 필요한 그 전공의 범위가 광범위한 걸 좀 줄여드리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취약한 게 생겨요. 뭐 많이 취약하신 게 의복 구성이죠. 저기야 솔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시접도 모르신 분이 있고, 식서도 모르시고 직물과 편성물도 구분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여기서 저희가 영어 교사를 선발하는 건데 ABCD부터 할 수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이 취약한 걸 알아서 여기에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론을 따라가면서 취약한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보완을 하셔야 돼요. 문제 풀이 때는 그걸 보완할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해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조화해서 이제 반복을 하는 시간인데, 문제풀이 과정은 이건 이미 됐어요. 이건 이미 됐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0%는 됐어. 그럼 나머지 30%는 또 나머지 시간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알고 있어도 쓰는 못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설명 잘하세요. 스터디 하시고 그러면은 뭐 여러 스터디 방법이 있으니까 뭐에 대해서 말해봐 그러면 설명도 잘하고 언제 기출됐고 막 말을 하세요. 쓰라 그러면 못해요. 네, 잘 쓰는 거하고 그러니까 잘 이해 설명하기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쓰고 이런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이게 훈련이 돼야만 모의고사에서는 그 1교시부터의 압박감을 다 이제 견디면서 적합하게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시험 문제에 답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쓰는 연습을 하고 모의고사 과정에 가게 되면은 실수를 줄이는 좋은 답안을 쓰면서, 무엇보다 저희가 지금 이론 과정이 6개월, 요 문제 연습 과정이 2개월, 요거는 1개월 반? 1.5개월이거든요. 그럼 1.5개월 내내 한 번 그 내용을 뭐 반복을 읽었다고 다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복습이 필요하잖아요. 복습을 하느냐? 아니에요. 거의 2주마다 한 번씩, 짧으신 분은 한 주마다 한 번씩 하세요. 근데 그게 한 주마다 한 번씩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한 주 만에 전체 영역이 복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걸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과정을 하지 않으면 모의고사 과정으로 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복불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문제가 나오면 맞추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기 앞에 과정에 충실하게 하지 않았으면 틀리세요. 그럼 내가 얼마큼 성적이 나오는지 가늠이 안 되잖아. 그래서 서울을 갈지 내가 원하는 다른 지역을 갈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차곡차곡 쌓아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분은 이렇게 쌓아 오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올해 뭐 1차든 2차든 해서 좀 떨어졌어. 좀 전공을 좀 아깝게 떨어졌어. 그래서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는 일을 하고 2차를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최종 2차가 필요하니까 난 6개월 정도는 일을 하고 문제풀이부터 들어올 거야. 뭐 이러신 분도 있고. 아, 나는 1차 시험은 합격했었어. 뭐 문제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나한테는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그 사이에 공부를 안 한 사이에 잊어버렸어. 그러신 분들은 전공 이론 과정에서 오래 하는 게 집중 과정이 있거든요. 1.5개월, 한 달 반 과정이 있어요. 요거 해서 다시 전공 복귀하시고 바로 모의고사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들어오는지가 본인이 어느 정도에서 준비하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스텝대로 쫓아오시는 게 놓치는 거 없이 이제 임용고시 준비하시기에는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 과정은 보통은 수금이에요. 네. 이제 1월, 2월 달만 수업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꼭 학원에서 그 일정 꼭 확인하고 오시고요. 저희는 거의 6월 달까지는 수요일, 금요일 날 이틀 수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 수업하시고 점심 드시고 4시에 끝나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뭐 선생님들, 직강 계신 분들은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 받고 저희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비공개 카페가 있고 실명을 쓰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청을 해드리거나 학원을 통해서 이제 이 카페 그 URL 같은 걸 받으시면은 가입을 하시면 제가 수강생으로 이제 승인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원래 저희가 스터디를 당연히 이제 1월 달부터 여기 직강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스터디가 구성이 되고 돌아가고 뭐 전공 내용에 대한 뭐 복습이나 예습 스터디를 하시는데 올해는 그 교과서 스터디 조금 빨리 하려고요. 예. 아무래도 이게 2차 준비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주제 중에 최근 올해하고 이제 작년도 경향을 보게 되면 교과서에 나오는 새로운 단원을 이제 활용한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디지털 여건은 아니기는 하고 뭐 메타 패션이라든가 이제 뭐 섬유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신소재 섬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든 전공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몇몇 전공의 흔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시간이 여유 있을 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한 1, 2월부터라도 교과서하고 친숙해지는 그게 나중에 교육과정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제 6개월이 진행이 되고요. 문제풀이부터 7월부터는 금요일 날 하루만 강좌가 진행이 돼서 문제풀이도 이제 시험 보시고 점심 먹고 해설을 하는데 조금 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해당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영역에 대한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그 형성평가를 봐요. A, B형 똑같이 저희 그 실제 문제하고 똑같이 해서 그래서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뭐 나중에 이제 그 학원에서 있는 커리큘럼을 좀 세부 사항을 보셔도 되긴 하거든요. 요거를 보는데 전주 거예요. 전주에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A, B형 정도를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형 풀고 뭐 B형 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신 분들은 뭐 채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도에 제가 이제 문제풀이부터 모의고사도 굉장히 많이 문제 드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연습 문제로 쓰면 좋을 만한 것들을 선별해서 드립니다. 작년 문제 다 드리기 너무 힘들고 그 중에 좀 활용도가 좋은 것들 드리면 선생님들이 집에서 풀어 오시고 그거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은 5시 정도에 끝나는데 이 해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뒤에 이제 시간이 연장이 돼서 6시 정도 더 걸리긴 할 때가 더 많긴 해요. 그래서 직강 오신 선생님들은 여기다가 알파 시간을 좀 갖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수업을 들으시면 물론 이 안에 스터디가 구성이 되니까 그것도 좋고 약간은 좀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혼자 공부하지 안 되신 분이 있고 이제 같이 있을 때 공부 잘 되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감도 좀 있고 맨날 같은 장소에 같은 위치에 앉아 있는데 뭐 여기 한번 나왔다가 돌아가는 게 피곤하신 분도 있고요.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기분이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것도 있어.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선생님마다 다 다르세요. 그래서 그거는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똑같이 금요일날 강좌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형과 이제 전체 영역을 다 하는 방식이 있어서 누적형은 한 3번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누적형을 보고 나면 거의 그 실제 인원수 발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나오고 나서 거의 이제 교육학, 그 다음에 전공 이제 A형, 전공 B형 이런 식으로 3교시 다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그 신청하실 때 시간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학습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지금 이거 이제 학습 전략 검증 하고 오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설명회 때 다 했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들어보고 올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긴 해요.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들. 어디가 어느 정도 영역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교과 교육론 파트는 한 6개에서 한 8개 정도로 해마다 좀 달라요. 해마다 좀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교육과정은 2계정으로 보통 합니다. 2계정 보통이긴 한데 전년도 그렇죠? 보통 교육과정 4라고 하는데 이번 교육과정 말고 이전 교육과정 문제가 교육과정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호 교육과정 핵심 개념의 의미를 쓰는 게 나오고 있고, 그 전에는 1호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 역량을 2계정에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교육과정에서 문항수가 많아지면 사실은 이제 이전 교육과정이 그렇죠? 요거에 이제 개정이 진짜 오랜만에 되다 보니까 1호 개정이 살짝 언급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교육과정 개정을 연습을 해야 되고, 올해 되게 이상한 출제 경향이긴 했는데, 만약에 이 경향이 지속된다 생각하시면은 교육과정을 굉장히 일찍 보셔야 돼요. 일찍 보고, 그냥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막 공란을 채우는 문제가 나오는 데가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출제 방향이 굉장히 특이한 해였는데 그 방향이 지속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저희가 안 된다에 베팅을 하거나 된다에 베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좀 힘드시긴 하지만 교육과정을 조금 미리 보겠다. 너무 양이 많고 봐도 나중에 까먹는 영역인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6개월 전에 미리 보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진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 어떻게 봐요?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읽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문제가 한두 개가 나오면 나머지 한 5개 내외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수업 모형이 보통은 한 2문제, 평가가 한 1문제, 철학이 1문제 정도 해서 여기서 한 5문제 내외가 나오긴 합니다. 지금 작년에 나왔던 어슈어는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각각의 영역에 대한 기출 경향은 각각의 이제 전공 영역별 할 때마다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경향이 있어서 요즘에는 설계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한 4, 5년 안 나오면 나오겠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수업 모형, 교과의 철학, 평가는 한 문제 이상씩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교육과정과 연계돼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교육학 문제가 나온다가 아니라 일반 교육학에서 다루고 있는 수업의 설계, 평가 관련된 사항들은 중복이 많이 돼서 교육학 공부를 하시면은 당연히 교과 교육론 도움도 되고 교과 교육론이 교육학에 도움이 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시너지가 있는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영역은 이것도 한 15점 내외가 되다 보니까 보통 한 4문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나요? 보통은 한 4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들어가신 출제위원들에 따라서 식을 줄이고 을을 늘리거나 가족을 늘리고 을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한 문제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재료,
콩섬유, 뭐 아크릴 이런 섬유 재료나 옷감이나 옷감의 가공 같은 것들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양의복 구성 쪽 해서 패턴, 바느질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요번엔 요거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나오고 한복하고 피부 관리는 요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주 쉬운 문제가 나오거나 이제 뭐 세제 관련 쉬운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은 아예 세제 쪽에 전공서가 하나 있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그쪽 문제가 최근에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 나와서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긴 하고 있긴 한데 그 전공자분이 안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경향표 보시겠지만 한복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의복 구성에서는 한복 하나, 뭐 마름질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올해는 얘가 아예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오랜 경향이 꺾이는 건지 한복, 한식, 한옥 요게 세 가지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요게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대한 게 모두 빠져서 출제진의 교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 파트 한복사와 관련된 거 줄고 이제 마름질 그 다음에 이제 옷의 섬유 중심으로 한 재료학 쪽이 조금 더 배점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쪽 파트는 다 전공서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전공서를 이제 중심으로 학습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이제 파트만큼 다른 결로 어려워하시는 게 식영역이에요. 식영역은 영양학 뭐 아실 거고 탄단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음식의 조리 이 둘이 가장 커요. 똑같이 이제 파트 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 두 파트가 똑같이 이제 많은 문항수가 나오는데 난이도 조절을 너무 하기 좋아요. 네. 그냥 단순히 영양소의 명칭 이렇게 나오면 어렵지 않은데 그 영양소의 세부 기능으로 쭉 서술을 하게 되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저희 이제 조리 원리 같은 경우도 저번에 올해 나왔던 지방산의 산화는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겠지만 이제 그 포화지방산의 그 지방산 산화 유도 기간이 긴 게 뭐냐? 그러면 뭐 포화지방산이니까 그 이중결합수가 적겠죠. 그럼 이제 그런 건 알고 있는 정보예요. 선생님들이 전공 공부할 때 불포화지방산과 포화지방산의 산화 특성을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 답을 쓰면 돼요. 근데 이제 그래프 나오면서 이제 산화에 따른 축적물 나오면 저거는 그 그래프를 외워야 돼요. 근데 그 그래프가 보통은 조리원리책, 저희가 보통 조리원리를 쓰고 조리원리, 조리과학을 쓰는데 그거 말고 식품화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부분에 접근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그 그래프가 있게 됩니다. 물론 선생님들 학부에서 수업하실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공을 다루시긴 하겠지만 출처가 된 전공서로 보게 되면 화학적인 부분이에요. 거기까지 가고 올해 영양학도 약간 영양학이 일반 그냥 기본적인 기초 영양학이 있고 고급 영양학이 있어요. 고급 영양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기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생물이나 화학 같은 게 필요할 수 있다. 얘를 모르면 전공서를 못 읽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포화용액입니다. 그럼 포화용액이 뭐예요? 이렇게 나오시고. 네. 그러면 포화용액에 대한 게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닌데 포화용액이 뭔지 알아야 다음을 가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수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 생물이나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지 않으시면 그거 이상이 그 대학 전공이잖아요. 거기서 못 쫓아가세요. 그래서 영양학은 그냥 영양학도 생리학과 관련된 내용이 좀 필요한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고급이 들어가면 진짜 생리학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죠. 꽤 어렵죠. 올해는 뭐 그 세포막에서의 비타민 E의 기능, 항산화 기능을 부분이 나왔는데 그림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림이 막 그 축약어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그 저희 보면은 분자식 같은 것도 막 나와 있고 선생님이 많이 당황하셨어요. 문제는 그냥 비타민 C고 비타민 C가 비타민 E를 환원하는 작용하는 것은 별건 아니었는데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고급 영양까지 가긴 하세요. 이제 그림이나 표나 이런 게 조금 더 심도 있게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나오는 버전과 어렵게 나오는 버전이 있는데 작년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6년 선발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시간을 좀 많이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식이요법 문제까지 이제 출제가 된 그런 해입니다. 예.
시간 많이 들어요, 선생님들. 읍파트도 그렇고 식파트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빨리 하셔서 첫 번째는 첫 번째 커리에서는 전반적인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반복할 때는 여기 있는 뭐 기초 영양학이나 기본적인 조리 원리 전공서 한 권 정도 보시고 그러고 여유 시간이 있으시면이에요. 여유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아요. 나는 영양 쪽이 어려울 거 나을 것 같다 해서 고급 영양학 전공서를 보시거나 아니야 난 조리 원리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식품화학책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권 해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으로 쌓아야 하는 학습량이 좀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주거는 알 수가 없어요. 주거가 전공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희 올해 그 기초문제 나왔던 것처럼 출제자가 어느 베이스로 그러니까 주거는 기본적으로 그쵸 저쪽 기술교과에 있는 건축 베이스 하시는 분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죠. 뭐 이게 나오면은 교과서 내용하고도 일치하고 범위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주거 환경 심리가 계속 문제 나오다가 한 몇 년 사이 뜸하고 올해 이제 과밀이라든가 프라이버시가 나왔지만 네. 과밀 프라이버시 쪽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건축학적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주제는 그 주제인데 답지는 그렇지 않았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뭐 주거 급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사회학적인 복지 차원, 뭐 실내 환경에서는 역시 여기도 이제 친환경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제로 에너지 주택 이런 것들과 관련된 설비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드디어 한옥이 안 나왔어요. 한옥이 거의 한 8년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옥이 드디어 안 나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출제진이 바뀌었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게 된 게 드디어 그 한옥 말고 다른 걸 넘어간 건지 아니면 이분이 이것만 쉬시고 안 된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굉장히 아마 나중에 그 몇 년치 기출을 보시면 주구장창 한옥만 나오긴 했거든요. 이런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시면은 전공서 많이 보는 거 보여드리긴 하는데 사실 그 전공서 말고도 다른 걸 더 봐야 하는 다른 게 딱히 딱 맞는 게 없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족은 뭐 인간 발달, 가족 발달. 얘가 기본적으로 한 문제 이상은 나와요. 여기도 한 3문제 내외로 나오거든요. 가족, 소비, 준한 3문제 정도 내외로 나와요. 그래서 인간 발달 이론이에요. 교육학하고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래서 뭐 에키트가 나왔으니까 중요한 이론도 나왔고 안 나왔던 뭐 생태 이론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명한 사람 이론 기출 나왔거든요. 유명한 사람 이론 하나, 그다음에 조금 소외된 이론, 소외돼가 좀 잘 안 나왔던 거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교육이나 가족 상담 쪽에서 하나 나와요. 이거 둘 다 부모 교육론이 있고 가족 복지 및 상담론이 있죠. 여기는 거의 보건 쪽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거 보건 쪽 기출 문제 많이 봐요. 최근에 가족 복지가 거의 한 연달아 한 4년 연속 나왔고 사티어 나온 게 한번 다시 반복이 됐기 때문에 배점이 크든 작든 간에 여기는 좀 많이 최근의 경향이라 보시고요. 얘가 안 나오면은 가족관계나 부모 교육 쪽에서 하나 나오는데 가족관계하고 좀 잡다해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좀 잡다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 기반한 문제는 아직 안 나왔고 부모 교육 쪽 같은 경우도 아예 얘가 이제 누구 모형이 있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 정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건 이거래요. 교육 심리학에서 한 거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발달 이론들 뭐 아주 심도 있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 안에서 해결하시고 그러고 나서 뭐 둘은 연관성이 있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 하시고 복지 상담 쪽은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데 출제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 쪽에 있던 큰 기출 문제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는 자원관리, 소비자 보호 관련된 거 재무인데 올해가 안 나온 거예요. 재무도 한 4년 정도 반복적으로 나왔거든요. 얘를 아예 싹 빼고 거의 자원관리도 그 가사노동의 화폐평가 빼고 조금 나온 거 빼고는 그래도 잘 안 나왔는데 뭐 올해 하나 그래봤자 2점이긴 하지만 이게 나왔고 이거 한 3문제 정도거든요. 3문제 정도 있는데 여기서 2점 하나 주고 나머지 다 소비자 몰빵. 근데 소비자 보호 정책은 아니었고 아까 뭐 이제 광고라든가 기출 반복이었고
사회교과에서 나올 만한, 저희가 전공을 정리하긴 하지만 사회교과에서 가끔 나오는 거거든요. 시장 유형이 나와서. 요 파트는 그러니까 시장 환경 쪽과 관련된 전공자가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보다는 그쪽으로 들어가신 분이 이제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문제가 다 소비자에서 나올 때도 있고요. 하나 정도 빼주고 한 두 문제 정도 소비자 쪽에 나오는 게 있는데 소비자 의사결정이라는 소비자 보호나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많이 보시면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출제자가 이제 마케팅이나 경영 쪽으로 가셨던 분이 나오게 되면 조금 범위가 더 확장되는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다 저희 뭐 올해 어려웠던 그 기출 경영 말씀드렸고, 그래서 처음부터 하시는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학원 커리큘럼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영역별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뭐 개괄적으로 1차는 어떻게, 2차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정리할 텐데 1차는 지금 영역별로는 보여드렸죠. 교육론은 어때요? 뭐 이제 나머지 주 영역은 어때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라고 했지만 실제 이제 각각의 그 기출됐던 내용들 쭉 한번 보면서 각 어떤 영역들이 중점이 있고 최근에 이게 많이 나왔고 하는 거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각각의 이론들 정리하는 첫 단계 할 때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1월 달 중순에 있는 1차 시험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필요한 사항은 전공서를 사세요 뭐 이런 건 아니고 아무리 학원교재가 기출하고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있을지라도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출발점이 다 달라요. 사대냐 비사대냐 뭐 요번에 이제 4학년 졸업하면서 바로 시험을 보느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시험 봤다가 그냥 계속 기간제 교사 하시다가 뭐 다시 시험 보시면 굉장히 다 달라요. 스펙트럼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라는 그런 한 가지의 그런 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 출발점 잘 확인하셔서 처음에 그 이론부터 들어갈지, 이론을 한 번만 볼지 여러 번 볼지 그 들어가는 그 지점들을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지점과 관련해서 필독서들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나는 뭐 학원 수업을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어서 혹은 뭐 나는 앞에 이론들을 이미 미리 한 게 있어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선생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3학년 때 저 이론 들으시는 분 계세요. 3학년 때 그러니까 임용고시 어차피 올 거니까 미리 한번 이론을 싹 들어. 그럼 4학년 졸업과 동시에 시험을 보실 때 나는 이론을 들었는데 이거 또 한 번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러신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이론을 들으셔도 되긴 하지만 기초형을 조금 바꿨으니까 그거 말고 전공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론을 다시 재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러 개의 전공서가 있지만 그래도 좀 볼만한 그런 필독서들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출발점은 나의 시작점을 이제 반드시 필요하니까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같이 이제 기출문제가 잘 안 나온 해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보세요라는 말이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이제 다른 전공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해봤어요. 저희 올해 문제가 진짜 특이한 해예요. 교육학도 평이했고 다른 전공은 기출 중심으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댔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기출이 그래도 저희 80점 만점에 한 30점 정도까지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중요한데 안 그런 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합격수기 미리 써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다른 사람 합격수기도 보시고 본인이 이제 스터디를 좋아하는지 뭐 스터디에 잘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초반에 좀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2차는 뭐 지금 말씀드려봤자 딱히 의미가 있지 않긴 할 텐데 얘가 좀 필요해서 제가 1, 2월 달에 교과서정리 먼저 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새 교과서고요. 새 교과서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교과서가 초반에 안 나와서 뒤에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구해졌고 새로운 단원들이 있어요. 뭐 디지털이랑 친환경 이런 그 주제 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원들이 2차나 아니면 시험 문제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게 교과서에는 있는데 전공서에는 없어요.
논문들 정도에만 있고 전공서 내용화된 책들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좀 이렇게 빼내서 시간 여유 있을 때 보시면 좋아서 이제 교과서가 반드시 필수니까 2차 때 필요하지만 1차 때 미리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뭐 교과서는 당연히 수업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 그 몸으로 하는 연습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기간제 경험이 있으시면 더없이 좋아요. 기간제 하셨던 강사 경험이 있으시면 수업을 금방금방 원활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했던 수업들 내용이니까요. 그다음 뭐 정보전 드린 건 별건 아니고요. 그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서는 지역색이 나오는 경우, 지역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게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아마 4대이신 선생님들은 저희가 12월 크리스마스 때 1차 발표가 나고 그 1월 한 말쯤, 한 2월 초쯤에 지금 2차 합격 발표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연수를 가긴 하는데 이제 4대이시면은 그 이제 저 선배 합격한 선배의 초청 강연이 올 때가 있어요. 네. 초청 강연이 와서 있어서 막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때가 이제 뭐 아예 2차 볼 시즌 할 때도 있고 한 3, 4월에 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꼭 참석하셔서 선배님한테 정보도 얻고 연락처도 얻고 자료도 얻고 이렇게 하시면 좋거든요. 그런 정보전이 필요한데 2차 그 연결돼서 하긴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회 있으면 꼭 참석하셔서 꼭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독서들 보면 가정과 교육론은 24년도 연말에 새 가정과 교육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 쓰는 가정과 교육론 이걸로 보시면 돼요. 그냥 가정과 교육론 옛날 거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가정과 수업방과 수업 실현이 1호 개정께 나오고 아직 2 개정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1호 거를 갖고 계셔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그래도 대학에서 만약에 새 교재를 쓰시게 되면 3월 이후엔 풀리게 되니까 3월 좀 지나서 새 교재가 나왔는지 보고 나서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전공서 정도가 이제 거의 필독서에 준하고요. 주거 쪽은 저희가 보는 영역을 그나마 다 완전히 다는 아닌데 그나마 주제를 한 번이라도 건드리고 갈 수 있는 게 널주. 요것도 뭐 개정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쪽에서 이제 인간 발달 파트가 저희가 거의 영유아 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간 발달의 이해를 보셔도 되고 아동 발달의 이해해서 이 책 좀 두꺼운데 많이 쓰세요. 많이 쓰시고 저희 그 가이드북에 각각의 필요한 책들 더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아마 빌려보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학부에서 쓰셨으면 이거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쪽은 진짜 많아요. 여기는 뭐 새로 쓰는 소비자 의사결정도 드리긴 했지만 시장 환경하고 뭐 소비자 쪽 쓰는 그쪽이 약간 이제 경영 쪽 중심으로 하는 책도 있어요. 의사결정 책도 올해가 이제 의사결정은 안 나오고 시장 쪽이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그런 편차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자원관리 책은 진짜 옛날 책이 있긴 한데 너무 옛날 거고 표현도 조금 그냥 번역서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건강가정하고 연결해서 가정자원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그 가정 재생산 모델은 그 방통대의 한국방송통신대 출판원에서 그 요쪽 그 자원관리와 관련된 책들을 뭐 가사노동, 시간관리 뭐 이런 것들을 내기는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 또 역시 연결이 되긴 하는데 방통대 책도 괜찮고 제가 답지 드리면 답안 근거 중에 방통대 교재를 몇 개 드리긴 하거든요. 아니면은 자원관리 책을 한번 빌려보고 싶어 사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뭐 요거 얇아요 책이. 요 책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좀 있으면 2차 발표까지 나면은 아마 그 저희 카페는 아니고 선생님들 잘 아시는 그 가정교사분들 하시는 카페에 이렇게 책이 올라와요. 한꺼번에 사면 얼마 이렇게 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처럼 새 전공서가 나온 것들은 옛날 거 사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육론은 새로 쓰는 가정과 교육론 말고 그 전에 있던 버전 사시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쓰세요라고 하는 게 많이 바뀐 것들은 새로 나온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샀다가 또 한 권의 책을 사야 하니까 그런 거 잘 보시면서,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1차 준비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그 필독서를 보여드리고, 출발점을 확인하는,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 이 임용고시 몇 번 보시거나 다시 보신 선생님들 자기 출발점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올해 시험에서 몇 점이 나왔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파악할 수 있는데, 시험을 아직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올해 거 말고, 올해 거 말고, 뭐, 객관식이었던 거 객관식은 답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 할 때, 기출문제는 객관식을 좀 풀어보세요 라고 해요. 선생님들은 아직은 외워서 쓸 것까지는 필요하진 않잖아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지를 답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출발점 확인 정도일 때는 봐서, 아, 내가 어느 파트는 고래도 이제 사대에 다니거나 학교 다니면서 학습한 게 좀 도움이 되는데, 아, 여기는 완전히 새롭게 준비하겠구나.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1, 2월 달부터 교과서 볼 거거든요. 1, 2월 달 교과서 볼 때, 학부 때 좀 이렇게 전공 선생님들이 좀 그거 하는 연습들을 해주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신 분들은 교과서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진짜 그 개인적 우화, 올해 문제 나왔지만, 개인적 우하고 자기중심성 나오고, 옛날 문제, 그 자기중심성 같은 경우에 피아드 입장에서 할 때, 엘키테 입장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가 나는 거 모르고 오세요. 그래서, 왜 똑같은 용어인데 왜 달라요? 그러면, 모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학부 때 그걸 안 하면. 다 사대 선생님들은 아니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교과서에는 그 차이하고 상관없이 그 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과서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교과서를 봤는데, 교과서가 이렇게 어려웠어? 이러시면은 정말 아주 초반, 처음부터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교과서 이런 내용 중에, 이것만 조금 어렵네? 나머지는 괜찮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이론 과정에서 조금 더 학습을 높이셔도 괜찮은 거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정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올해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향을 좀 알고 갈 수가 있죠. 올해 경향이 좀 바뀌었어요. 아까 이제 K컬처 관련된 게 싹 빠졌고, 교과서는 엄청 많거든요. 이거 싹 빠지고, 대신에 식파트는 더 깊게 문제를 묻게 됐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경향의 변화가 있어서 출제진이 보통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맞추어서 어느 부분은 얼마만큼 더 준비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객관식 문제 통해서 출발점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출에서 기출이 좀 많이 반영이 될 때는 아주 옛날 기출도 나와요. 저희가 기출 구조화는 1, 2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1은 2가 최근 10년간이고 1은 그 더 전 거. 그 더 전 거는 이제 문제도 명료하지 않고 답안 쓰는 방향도 좀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그때는 중요한 주제였는데 지금은 조금 소홀해진 주제도 있고 해서 그건 약간 기출 중에 약간 곁다리고, 최근에 한 10년 아니면 한 5년 정도가 선생님들의 시험 문제 반영이 된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경향이나 심지어는 주제 자체가 나오거나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연습할 때 이제 도움이 되시죠. 근데 이거 나는 기출을 안 해! 이러신 분이셔가지고, 왜요? 올해는 조금 그랬지만, 올해 그렇게 했어도 기출만 해도 20점은 받을걸요? 제가 그렇게 앞에 펴드렸잖아요. 기출 반영된 그것만 해도 20점은 나왔을걸요? 그러니 그 20점 얻고 다른 때는 정말 많으면 한 30몇 점까지 받아가는 건데 그거 왜 안 하고 가요? 그리고 그거 안 해도 그냥 전공3에 할 수 있어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출은 누구나 해요. 그러니까 그 20점에서 틀리면 내 20점만 깎인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이제 경향이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전공서 어디까지 들어갈지,
뭐 교과서에 어디를 덜 볼지, 얘는 깊이는 안 들어가니까 이제 다양한 폭을 넓히지,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만 하면 절대 안 되죠. 얘만 하면 20점 맞고 다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또 최근 최근 기출 경향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 있고, 기출 정리를 너무너무 애를 쓰는 분이 계신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말했듯이 경향이라든가 뭐 중요도가 높은 주제라든가 뭐 반복적인 주제라든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완벽하려고 하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합격수기는 아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합격수기를 요즘 선생님들 많이 안 써주긴 하시고, 뭐 학원에 올라온 것도 있고, 뭐 카페, 저희 카페 말고 그냥 가정과 교사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카페에 올라온 것도 있는데, 제가 합격수기를 적어주시는 분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자기의 노하우를 그렇게 이제 다 듬뿍듬뿍 주시는 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으신 분들은 보통은 성실해요. 그래서 공개된 노하우고 다양한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긴 하는데 성실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뭐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 안 되시는 분들 중에 다는 아닌데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가 이상하면 떨어지긴 하거든요. 저희 옛날 선생님 중에 5번, 근데 제가 5번 볼 때마다 어떻게 저랑 인연이 5번 되긴 했는데 매번 성적이 좋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험 현장에서 뭘 하나를 못 쓰고 나오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그 해가 서울이 아닌 최고점인 지역이 되거나 막 이래서 계속 안 되다가 붙으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성실하신 분은 어느 시점에는 붙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격수기는 성실한 분들이 써주세요. 근데 그만큼 내가 성실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분은 막 앉아있는 시간은 총 몇 시간이었대, 몇 시에 가서 무슨 스터디 했대, 뭐 일주일 중에 쉬는 날이 언제밖에 없어. 그거 사실 인간으로서 하기 쉽지가 않아요. 너무 이제 최적화되거나 극한까지 가는 학습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붙나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붙는 그 샘플을 보여주신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붙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들을 잘 배워 오시되 몇 개, 1, 2월 한 3, 4월 정도까지 시도를 해보세요. 스터디 많이 하는 게 좋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고, 전공서만 봐도 좋으신 분도 있고 뭐 아니신 분도 있고 해서 딱 정답이 없어요. 선생님들 뭐 인강에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직강만 하는 게 좋아요, 막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해보시고 나서 나에게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을 한번 이제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고 그거 중에서 적합한 걸 찾는 과정이 합격수기도 보고 뭐 내 합격수기를 이렇게 쓸 거야 뭐 이렇게 미리 생각해 보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독서냐 뭐 이런 것들, 내 학습 성향은 아까 말씀드린 뭐 직강이 좋으냐 인강이 좋으냐 전공서 보는 게 좋으냐, 또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이 두루두루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만 그걸 해결될 끝까지 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론할 때는 뭐 상관없어요. 이론할 땐 두루두루 보든 하나 깊게 보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문제 풀이 때부터는 그렇게 깊게 보시는 건 못해요. 깊게 보다가 그쵸, 구멍 하나를 파고 10개의 우물이 있는데 나는 이 구멍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이제 깊게 파시는 분이거든요. 나머지 우물은 얕고 수량이 더 많은데 더 깊게 파야 하고 수량도 얼마 안 나오는 우물만 파고 계세요. 그럼 떨어져요. 네, 이론할 땐 상관이 없는데 이게 문제풀이부터 들어가면은 골고루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내가 너무 이제 하나에 집중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타입인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갈 때 경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학습성향 할 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스터디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 이론들 학원 교재하고 이론들 해서 단권화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단권화 얘기는 아마 저희가 1, 2월에 이론 과정 할 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아까 합격수기 할 때 성실한 분이 합격수기 치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합격수기를 이제 아래 첫해 처음 붙으신 분도 있고 뭐 몇 번 하신 분도 있는데,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단권화예요. 네.
이분들이 이제 깊게 보시는 거, 꼼꼼하게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내가 봤던 것을 또 보기가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요만큼 본 거를 내가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단권화를 하세요. 이 단권화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신다거나 뭐 육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학생이시거나 하면은 이 단권화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그냥 그 임용고시를 보는 시간 내내 고단하세요. 그래서 이제 실패 경험 같이 말해 주시는 분들은 내가 으파트 단권화 하다가 단권화를 전체 다 하고 싶었는데 의식만 하고 나머진 못했다.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단권화 하는 거는 약간 미련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스터디에서 같이 협력해서 단권화를 하시면 조금 수월한데 혼자 단권화 하는 거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분들 자료는 굉장히 좋지만 좋은 자료를 만들려고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권화를 어느 분은 합격 쓰기에 쓰고 권하고 이럴 수 있지만 나의 학습 성향하고 맞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나는 여러 개를 보는데 여러 개 다시 볼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정리해 놓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 개를 한두 개로 줄이면서 욕심을 조금 줄이시거나 얘는 기한을 정하셔야 돼요. 기한을 정해서 뭐 2월 언제까지 으파트 단권화를 한다. 단권화를 못했으면 남겨두고 다른 거 한다. 이렇게 안 하시면은 한 3, 4개월 정도를 으파트만 하고 계셔가지고 뭐 하시냐고. 저희 의상시험 아닌데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고. 어려운 문제 풀고 쉬운 문제 다 틀린 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선생님 저희가 이거 설명회를 거의 초반에 보실 테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게 내 학습 성향이에요. 인강, 직강, 스터디의 유무, 이런 뭐 어떤 자료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잘 맞고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뭐 그걸 선택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빨리 바꾸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 2차 이렇게 해서 학습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궁금증이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잘 또 말씀해 주시고 저하고 뭐 상담 연결이 필요하시면 또 학원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궁금해 하지 마시고 네, 정보들은 얻으시려면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이제 차근차근히 하시고 뭐 언제나 잘 건강하게 체력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1년 넘은 그 싸움이 되죠. 그래서 체력 비축, 뭐 마음의 비축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잘 생각을 하셔서 시험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뭐 요즘에 그래도 그 저출산 때문에 초등은 많이 줄잖아요. 초등은 많이 줄어가지고 중등도 이제 줄겠다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선방하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편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보고 응시하고 합격할 기회가 조금 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늦지 않은 시점에 잘 준비하시고 잘 또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27년도 선발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